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거는 그냥 추출 하나 해볼 건데, 또 캠핑의 시즌이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 다니는 편이지만 캠핑을 가면 보통 간단하게 뭐 드립팩이나 드립백 아니면 뭐 드리퍼, 핸드 드립, 자주 사용하는 뭐 에어로프레스 같은 이런 간단한 거를 자주 들고 가고, 그리고 브루잉, 핸드 드립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그게 좀 생각보다 집에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워 보이긴 한데, 핸드 드립이 나가서 그냥 먹고 필터째로 버리고 이게 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 드립을 많이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캠핑장에서 에스프레소를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다기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다. 핸드 드립의 그런 블랙커피가 아닌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의 블랙커피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 보통 이거 모카포트, 비알레티 브리카, 이거 저는 뭐 구형이라서 요 추가 달려있는 요건데, 요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에스프레소를 뽑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모카포트도 충분히 농도가 진해요. 근데 이 특유의 모카포트의 그 약간 탄내 비슷한 그런, 너무 고온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농도도 사실 뭐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수동 머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연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는 뭐 ROK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플레어도 들고 다니고 아람 에스프레소도 들고 다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짐이 많으니까 캠핑 가면. 자, 그럴 때 저는 이제 여기 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소팟이라는 모카포트랑 비슷한데 모카포트보다 좀 더 농도를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모카포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뭐 똑같이 생겼죠, 모카포트랑. 오늘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맛이 괜찮거든요, 에소팟이. 자, 에소팟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껑은 일단 없고요. 에소팟이라는 커다란 뭐 이런 마개예요, 마개. 이거를 열면 여기서 추출되는데, 이제 탁 튀지 말라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에소팟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을 넘지 말라, 끓이는 시간은 5분을 넘지 말라는 경고예요. 5분 이상 끓여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밑에 가스 버너가 약하거나 이러면 5분을 끓여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플라스틱들이 녹아요. 이게 알루미늄이라 열 전도율이 좋아서,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요거의 추출 뭐 방식은, 이거 에소팟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실 텐데, 이게 요즘에 워낙 구하기가 좀 힘들고 단종이 되었죠. 그냥 새 상품은 구하기 어렵고, 뭐 중고나라나 뭐 각종 커피 관련 커뮤니티, 장터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저도 이거 새 상품을 안 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와디즈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제가 10만원 아래인 것 같았거든요. 10만원 초반이나. 근데 이게 중고가들이 지금 거의 10만원, 비싼 거 상태 정말 좋은 거는 막 14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해요. 저도 이거 중고가로 12만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고나라에 키워드를 알람을 해놔도 진짜 뜨자마자 거의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또 캠핑 시즌이 지금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아마 올라오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저도 한 5번인가 바로 문자 보냈는데 5번 정도 실패하고 샀거든요. 자, 뭐 구조는 모카포트랑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되고요. 요 밑에 보일러에 물 넣어서 끓여서 올라오는 건데, 여기 모카포트랑 다른 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압력을 닫아 놓질 못하고 그냥 일정 압력이 되면 알아서 올라와서 추출이 돼 버리는데, 에소팟은 이제 압력을 좀 가둬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카포트보다 압력을 좀 강한 압력으로 추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농도가 좀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닫아 놨다가 물이 끓으면 이제 조금씩 열어가면서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뭐 내부는 정말 뭐 모카포트랑 동일해요. 거의 똑같이 생겨서 바스켓 있고 보일러 있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카포트랑 똑같죠?
자, 요걸 일단 구조는 그렇고요. 일단 추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세테 그라인더 사용해서 분쇄를 할 거고, 원두는 제가 20g을 사용합니다. 20g 도징해 놓은 거 넣겠습니다. 세테 이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 중에 아마 가장 시끄러울 거예요. 자, 분쇄는 다 됐고요. 에스프레소 분쇄도보다 조금 굵게, 그냥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보다 한 2칸 정도 굵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에스프레소 분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에 물을 담아줄 건데, 모카포트나 에소파 쓸 때 물, 뜨거운 물 써요? 찬물 써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카포트나 에소팟은 프리인퓨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제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면 좀 더 추출이 빨리 일어나고,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좀 더 짧아진다. 그리고 찬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정수, 일반적인 상온에 있는 물을 쓴다 하면 이제 좀 추출 시간이 길어진다.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추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강배전이다. 그러면 좀 빨리 추출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약배전이다.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추출해도 부정적인 맛이 좀 덜 나올 테니까. 근데 중강배다. 중배다. 그러면 저는 오늘 중배전 온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저는 60도로 세팅해요. 보이시나요? 61도 돼 있는데 지금 60도로 맞춰놓고 제가 물을 끓였거든요. 그리고 보일러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좀 식기 때문에 일단 60도의 물을 여기 보일러에 60g 넣어줄게요. 에소팟은 60g의 물로 추출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넣는 편이에요. 65g까지. 자, 바스켓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저울은 빼주셔도 돼요. 60도 물은 그렇게 엄청 이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자, 요 퍽스크린 하나 깔고 53mm짜리 퍽스크린입니다. 에소팟 그 기본 구성품들이에요. 혹시 중고로 구입하실 때 오링 같은 거 여유분 있으면 꼭 챙겨 받으시고, 이거 도직믹이랑 템퍼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에소팟은 이걸 템핑을 강하게 해주거나 디스트리뷰터로 평탄화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카포트도 저희 템핑은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저도 유튜버 중에 모카포트로만 추출하시는 메일 커피인가? 그분 영상을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분은 근데 진짜 모카포트를 찐으로 잘 하시고, 정말 추출 잘 하시고, 되게 이 모카포트 경험이 많으셔서 그분은 이렇게 템핑도 하시는데, 모카포트 사용할 때는 저도 그분 영상 보고 많이 따라해서 살짝 템핑도 하고 하는데, 에소팟은 템핑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아까 분쇄한 20g의 원두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도 이것도 에스프레소니까 좀 칠침봉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주면 좋죠. 좋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해줄 필요 없고, 저 이거 풀어준다는 의미보다 저는 이 원두 가루들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칠침봉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개념도 맞아요. 이렇게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것도 맞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섞어주는 의미로 쓰는 이유는 이 원두 입자들을 확대해보면 다 모양이 틀리단 말이에요. 같은 분쇄도라 할지라도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섞어서 틈틈이 작은 입자들은 들어가고 큰 입자들이 자리 잡고, 또 작은 입자들도 그 사이에 딱딱딱 다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그래야지만 헉이 저항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큰 입자들만 모여있고 한쪽에는 작은 입자들만 모여있으면 채널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물이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원두 뭉친 걸 풀어준다기보다 원두들을 다 골고루 섞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칠침봉지를 합니다. 이거 템퍼, 에소팟 템퍼인데 이걸 이렇게 끼운다 해서 밑에가 이렇게 템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디스트리뷰터 수준이에요. 그냥 평탄화 정도만
되는 수준. 에소팟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탬핑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굳이 탬핑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떼면 그냥 평타 하나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손 대면 조금 파일적, 그러니까 강하게 탬핑된 수준이 아니라서 여기 이제 얘들을 나사선이 잘 안 맞을 때 있는데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60도라서 많이 뜨겁진 않아요.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 좀 식었을 텐데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걸 지금 압력을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이쪽으로 앞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고 이쪽 내 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 꽉 잠궈 놓으면 추출될 때 풀 때 조금 불안해요. 이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여기는 지금 추출되기 직전에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잠근 다음에 진짜 살짝만 이렇게 풀어놓고, 살짝만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킨과 동시에 시간을 이렇게 눌러줘요. 보통 이제 한 3분 정도 되면 추출이 되거든요. 일단은 3분 동안 강한 불로 끓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여기 지금 안전밸브에 숟가락을 대보면 이렇게 증기가 나와요. 압력이 꽉 차면. 그렇죠. 안전밸브니까요. 안전밸브에서 증기가 나올 때면 이제 추출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요 아직 안전밸브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밑에 버너의 화력이 좀 약하다면 3분보다 좀 더 오래 끓여야 될 때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압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리도 좀 칙칙칙칙 거리고. 자, 지금 추출을 할 건데 이제 불을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압력 밸브를 조금씩 엽니다. 한 번에 팍 열면 안 되고 조금씩 열어서 추출을 해줘야 돼요. 지금 시간 거의 3분 12초, 13초거든요. 자, 조금씩 이렇게 열면, 살짝 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이제 인퓨징이라고 생각하고 퍽 터지지 않게 살살 열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팍 터지면 약간 맛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됐고요. 뭐 딱히 별거 없죠? 라떼로 한번, 아이스 라떼로 이걸 마셔볼게요.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추출이 얼만큼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65g 눌렀죠? 커피도 넣어 보겠습니다. 40g 좀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스 라떼 끝. 요게 모카포트보다 그래도 크레마도 좀 더 많이 나오고요. 에소팟이 이게 그냥 압력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맛도 좀 더 에스프레소에 가까워요. 거의 뭐 에스프레소 농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진짜 중강배전 이런 거 쓰시면 정말 예쁜 두껍한 크레마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40g 좀 안 되네요. 보통 35g 이렇게 추출되긴 하거든요. 추출 후에는 꼭 밸브를 다 열어서 안에 남아있는, 엄청 많이 남아있었네요. 이만큼 압력이 좀 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밸브를 풀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조금 짧은 영상으로 아메리카노도 이걸로 만들어 먹을 거긴 한데, 일단 오늘은 요 라떼 뽑는 것까지 해봤고요. 에소팟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서,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